네, 지금 시간이 7시 15분, 07시 15분. 명상 수업 끝나고, 지금 이제 촬영을 시작하죠. 여러분들 요즘 죽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요즘 어떤 어린 여배우가 운명을 달리했고, 또 그분과 관계된 어떤 남자 배우, 그리고 뭐 그들의 관계, 또 죽음에 대한 책임, 뭐 그리고 뭐 네티즌들, 일반 대중들이 그 여배우가 사망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계속 비난했다가 또 죽음 이후에는 갑자기 동정하고, 뭐 그런 세태들, 그런 상황들에 대한 비판,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도 지금 그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예. 뭐 이것도 세상을 겪는 그런 공부니까, 예. 여러분들이 뭐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음. 근데 뭐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놓친 게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음. 글쎄요, 뭐, 명상 수련으로 따지면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은 누구나 인간은 잠을 자잖아요. 동물도 그렇고. 그 잠이 사실은 죽음에 대한 연습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린 잠들었을 때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의식이 없지. 그렇죠? 왜 병원 치료받을 때 정말 뭐 하다못해 내시경 치료만 해도 우리는 시간에 모르잖아요. 자, 마취 들어갑니다. 깼어. 끝났습니다. 2, 30분이 지나가죠. 내 인생에서 없어지는 거지. 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연습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뭐 마취나 뭐 잠들었을 때 그때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좀 사람들이 좀 싫어하죠. 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사실 근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또 죽음이에요. 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계속 가는 거죠. 예, 불편한 진실이죠. 누구나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예견된 죽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자, 그들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그들뿐이 아니었죠. 예전에도 어떤 아이돌 여자 가수, 또 어떤 아이돌 여자 가수, 그죠? 연기자, 그죠? 사람들의 비판이 아닌 비방 때문에, 여론의 문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죠. 또 최근엔 또 어떤 남자 가수도, 네, 운명을 달리했죠. 우리가 뭘 놓치냐면,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 책임이다, 뭐, 그쵸, 누구 책임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대중들, 우리들도 간접적인 그런 가해자 할 수 있지. 근데, 그럼 책임 소재,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죽음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는, 보세요. 그 사람들도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겠죠. 더구나 인플루언서고, 유명 연예인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 그 사람을 아끼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더구나 한창 20대 초반 젊은 나이니까 더하죠. 근데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외롭죠. 음.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그런 셀럽의 죽음, 네. 죽음은 이제 고 최진실, 네, 그분이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분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팬도 아니었고. 근데 그 당시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친구랑 김밥집을 갔어요. 분식집 갔는데 굉장히 활기찬 식당이었어요. 그 시간쯤 가면 이제 아주머니들이, 일하시는 이모분들이, 종업원들이 막 야채를 다듬고 막 되게 왁자지껄한 굉장히 막 활기찬 그런 가게였는데, 정말 세상 끝난 듯이 자기 이웃이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이 푹 늘어져 있는 거야. 저도 그렇고. 정말
내 관계자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진짜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울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아 그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자녀도 있었는데. 아 왜 그러지?' 예. 뭐 우린 그런 물리적인 아니 그냥 이 세상적인 그런 이유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죠. 지금 그 운명을 달리한 그 여배우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현대 사회는 솔직히 위험 덩어리죠. 자동차, 교통, 그죠? 비행기, 또 뭐 정말 드물긴 하겠지만 전쟁, 군사 병기. 예. 지금 또 뭐 정치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황이니까 더더욱. 언제 어떻게 우리는 죽음을 자신이거나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데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아,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여동생이, 내 친구가, 내 오빠가, 내 아버지가, 내 동생이. 아, 난 정말 다행이구나. 아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거.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마치 우리가 고전이나 옛 문헌, 기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화가 발전한 것처럼.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죽음 자체에 책임을 소지만 묻고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책임, 민사적인 책임, 물질적인 책임, 그 피해만 묻고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짧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명상수련을 하고 공부하는 게 이 아침에 왜 하겠어요? 왜 하는 거지? 뭐 천국 가려고? 네, 뭐 아픈 몸을 낫게 하려고?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영적인 성장이 무슨 정말 뭐 공부를 안 하신 사람들은 뭐 무슨 이거는 미신 뭐 진짜 예? 샤먼 그죠? 뭐 예.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영적인 성장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물론 짐승, 동물들도 영이 있지만 의식이 있지만 우리가 물질을 초월한 그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인간한테 가장 친숙한 예전에 어떤 최민수 씨가 예, 젊은 그런 연예계 후배들한테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죽음? 아주 흔한 일이야. 음. 예전부터 우리 인간한테, 우리 모두한테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야. 친근한 일이야. 맞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렇죠. 뭐, 너무 어린 나이였으니까 진짜 흔치 않은 그런 아픔이고 정말 경험이죠. 근데 그 죽음을 통해서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봐요. 네, 물론 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그 죽음이었지만, 예, 우리는 그런 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애도하고 뭐 비판하고 싸우고 뭐 이해관계를 따지고 책임 소재 좋아요, 좋은데 우린 죽음을 공부해야 돼요. 간접 경험이죠. 아, 저렇게 정말 저렇게 친구가 많고 저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셀럽이고 연기자고 연예인이고 가족이 있는데도 저렇게 외로워서 외롭게 운명을 달리할 수 있구나. 나는 내 주위를 돌아봐야 된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정말 뭐 우리가 일제치하에도 있었고 뭐 정말 조선시대 때는 정말 사대주의, 예, 뭐 중국에 엎드리고 막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되게 자주적인 국가가 되고 지금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 집단이 됐고 조직이 됐고 그게 뭐야? 아픔을 통해서 배운 거죠. 아,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아야겠다. 다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뭐 요즘 좀 아주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겠지만 우린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해야 돼요. 네, 뭐 산신령 같은 얘기가 아니고 네. 우리한테 가장 직면한 문제가 영적인 성장이에요. 사실 물리적인 질병도 나 자신의 의식, 무의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에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 있죠. 나는 이성 친구를 사귀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직장이나 조직, 학교에 들어가면 항상 이런 나쁜 일이 생기고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반복되는 일들. 그게 이제 인간 내면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상처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죽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되게 값진 거고 숭고한 희생이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실을 배워야 돼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죠. 아, 살아있는 자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감사한 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내 감정 표현하고 정말 유치하게 말하면 부모님한테 전화 한 번 더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고 내 주위도 한번 살펴봐야죠. 모르죠. 예전에 최진실 씨 돌아가셨을 때도 몰랐어요. 그분이 친구가 없나? 뭐 이영자 씨, 뭐 많잖아요. 홍진경 씨. 그렇게 막 유쾌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힘이 있고 물질적인 풍요도 있는 사람들이 친구 있는데도 인생은 외롭거든. 왜? 영적으로 어떤 면으로는 성숙하지 않았던 거죠. 저도 여러분들 지도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진짜 누가 봐도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그런 인생의 시련들이 있었어요. 예,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근데 그때 견딜 수 있었던 건 의식의 단단함이에요. 근데 그 의식의 단단함은 내가 무슨 뭐 외인 부대에 가고 뭐 무슨 해병대에 가고 뭐 정말 폭력 조직에 들어가고 무슨 뭐 운동을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무슨 자기 자신의 용기를 늘려주는 그런 세미나에 가고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성숙함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거죠. 음, 세상 어떤 일이든 자기 자신이 알아야 돼요. 어떤 스승이 얘기하고 어떤 선생이 얘기하고 어떤 레슨을 받고 어떤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도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의 건강관리, 내 자신의 자기개발, 그죠? 물질의 축적, 예, 다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아니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의지가 약하면, 의식이 성숙하지 않으면 정말 지금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죠.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남들과 관계하는 거, 이거 내 자신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그 의식의 강함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음, 다르게 표현하죠. 뭐, 용기가 없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뭐, 외모 비하가 심하다, 뭐, 그건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보는 거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폭력적인 사람들? 사실은 되게 겁이 많은 거죠. 남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니까 남도 의심하는 거예요. 내 반려자가 내 친구가 날 배신하는 거 아니야? 내 직장 동료가? 자기 자신한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의식이 비성숙한 거죠. 의식 성장, 뭐 무의식 정화 이런 게 무슨 산신령 같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말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그런 환상이 아니라 우린 그걸 달려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정도로 인간은 나약하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로운 거예요. 우린 그래서 의식 수련을 위해서 명상 수련도 하는 거고, 의식 정화를 위해서. 음. 지금 뭐, 이런 얘기 제가 구구절절 하는 이유는, 저도 지금 마음이 앞서는데, 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현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인간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일은 이유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비극들도 사실은 다 이유가 있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을 성숙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 잔인한 나치의 살인도, 학살도, 예?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 그분들 말로는 우리가 일본인이었다고 하지만, 우리 일본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들의 노예였지. 예, 달라요. 아무튼, 이런 걸로 논쟁하고 싶진 않고, 우리한테, 우리가 의도했건 안 했건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 시련도 사실은 우리를 성숙하게 시키기 위한, 우리를 단련시키게 하는 그런 시련이거든요. 저도 괴로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 너무하네, 진짜. 예, 신창조주를 원망했고. 근데 제가 공부해보면서, 아, 일어날 일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됐죠. 아,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사고로, 이 현실 세계, 이런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정말 쉽게 말해서 공부를 안 되는 부분을 배우는 게 우리 영성 수련이에요. 예, 영적 성장.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한 예로 신체 단련도 하지만 명상을 의식 수련하는 거. 의식이 단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말 집 밖에 나갈 용기도 없을 때 그런 순간이 오거든요. 내가 가진 게 많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때 자신을 버티게 하는 건 경호원도 아니고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의식의 단단함이에요. 정말 물리적인 힘이 없어도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인도에 갔을 때도 유럽의 그 정말 유명한 고고한 정말 그런 심리학과 교수들이 정말 인도에서 그냥 무명의 그런 노인, 요기, 예, 요가 스승, 명상을 지도하는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자기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도시에서는 정말 서방 국가에서는 자기가 정말 존경받는 그런 지식인이고 되게 현명한 줄 알았는데 인도에서 또 허름한 그냥 무명의 노인, 요가 가르치는 스승한테 몇 마디 나눠보더니 자신이 굉장히 무지했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네, 그 순간 되게 약해지는 거죠. 보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배움이 없어서, 사회적인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배워야 돼요. 닥쳐서 배운다? 늦죠. 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고 효도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슴 아프고 애도도 해야 되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배워야 돼요. 네. 그게 남겨진 자의 몫입니다. 누굴 욕하고 책임 소재 따지고 비방하고 싸우고 그런 소음들, 저는 그걸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현실 세계의 소음들이죠. 예. 그 소음들이 그 당시에는 가려운 걸 긁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를 욕하면 승리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신만 더 초라해지는 거죠.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도 불안정하고, 예, 정말 사막이었던데 사막인 곳에 진짜 지구상에 제일 덥고 건조한 사막이었는데 눈이 내리기도 하고 가장 추웠던 데가 덥기도 하고 지금 약간 좀 지구도 그렇고 그 지구에 사는 생물인 우리들도 그렇고 인간들도 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예. 이런 것도 정말 천체과학, 기상에 대해서 기상과학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명상 지도자, 영성가들이 얘기했던 바예요. 복잡해지지만 그분들은 이제 아는 거죠. 천체만 환경도 없고 우주 과학도 모르고 기상에 대해서 모르지만 왜?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기 너무 방대한 양이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런 안타깝죠. 네.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싸우고 물어뜯을 게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배우고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이 세상은 집 밖에만 나가도 계속 혼란스럽죠. 예. 계속 누군가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죠? 계속 시계바늘은 가고 있고 나는 계속 노화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인간은 태어나서 그 순간부터 계속 예견된 죽음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 그 사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인간의 뇌는 망각이 있거든요. 내가 하루하루를수록 죽어간다는 걸 모르죠. 하루하루를수록 노화된다는 걸 모르지. 하지만 의식 성장을 하면 이제 단언하는데 의식 수련을 통한 자기 개발이죠. 그 수단이 명상일 수도 있고 태극권일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죠. 근데 의식 수련을 통한 의식 성장이 돼. 예, 무의식 정화를 하고 이러면 정말 그런 용기들이 생겨요. 정말 내가 강한 운동을 하고 정말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생겨서 강해지는 게 용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린 그걸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강한 사람들한테 많이 실망을 하고 있고 보통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성숙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것이고 아무튼 이 죽음에 대해서 뭐 지금 우리 수련원도 그렇고 수련생들도 그렇고 어딜 가나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 모든 건 다 이유가 있다고. 네, 잔인하죠. 저도 뭐 14살 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 또 외동아들이었는데 얼마나 잔인한지. 근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고 제가 그때 영적인 성장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살았다면 저는 그냥 글쎄요 뭐 제 주위 사람들 말로는 제가 그냥 뭐 메이저 대학에 가서 그냥 평범한 연구원? 뭐 제가 공부를 당시에는 곧잘 했으니까 예. 그 정도? 지금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영적 성장을 가르치고 무술을 지도하고 명상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런 만남이 없었겠죠. 음. 우리 이런 만남이 없죠. 네. 뭐 부족하지만 저한테 배워서 이제 뭐 자신의 능력이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자들 중에 그런 일도 없었을 거 그런 거예요. 인생. 네. 그래서 지금은 저도 조심스럽지만 이해가 돼요. 아 어머니의 죽음이 네. 뭐 어려운 얘기지만 앞으로 하겠지만 사실 세상 모든 일은 다 자기 자신의 무의식의 발현이거든요. 예. 뭐 가난, 물질적인 결핍에 대한 내 무의식의 두려움이죠. 예. 돈을 벌길 두려워하는 마음. 음. 자, 아무튼 제가 뭐 오랜만에 또 얘기를 하니까 말이 두서가 없었는데 다시 한번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지금 예전 같은 모를 일이죠. 예전보다 더 미디어가 발달하고 더 정보가 많으니까 셀럽들의 사생활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8, 90년대보다 더 우리가 모르고 싶은 지식까지 알게 되죠. 예, 사생활도 많이 알게.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도 있고 빠르지만 더 아픔을 더 많이 알게 되죠. 예, 더 상처도 많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고 서로 싸우고 할퀴고 뭐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죽지 않고 죽어보지 않고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죽음에 대한 그 의미,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죽음, 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성스러운 희생, 예.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배우고 더 의식 성장,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마 우리 남겨진 자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뭐 영적 성장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찾아뵙고 네, 정말 죽음에 비하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의절했던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내가 먼저 내밀고 그거죠.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네, 사진 한 번 더 찍고 전화 한 번 더 하고 더 표현하고 정말 내 자존심이나 죽음을 보면서 아 저렇게 죽는 것보다는 내가 이 친구랑 화해하는 게 낫겠다. 이 사람하고
내가 화해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죠. 그런 마음. 그게 용서의 마음이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 두터워지고 단단해지는 거죠. 포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극들을 보면서, 아, 가슴 아프다. 누구 때문이다.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런 것이 정말 거창한 영적 성장이 아니고 그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아무튼 부족한 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잘 표현되는지 모르겠군요.